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대주전자재료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좀 큰 틀로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그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서 또 한 번 시세 분출이 좀 나왔었는데,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대주전자재료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적용 차량 증가세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대주전자재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슈 하나 제가 스크립 해온 게 있는데 해당 내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주제를 보면은 사실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건 충전 속도이다. 이 국내 배터리 회사인 삼성 SDI는 올해 초에 이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이 주요 국가 전기차 소비자들의 우려사항과 관련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의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이 주요 국가 전기차 잠재 소비자 모두 전기차를 아직 사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로 충전 속도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 전년도 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별로 뭐 거리나 비용, 안전성 등 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다양했지만 올 들어서 의견이 합쳐지고 있다라는 건데, 옆에 표를 보면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죠. 일단은 2020년도에는 한국은 인프라, 미국은 거리, 일본은 인프라, 중국은 거리, 이렇게 해서 인프라와 거리로 좀 나뉘어졌다면은 2023년에는 뭐 충전 속도, 비용, 안정성으로 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인 2024년도를 좀 살펴보면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이 충전 속도를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건 구매자죠, 구매자. 구매자들이, 이 소비자들이 이 충전 속도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주유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늦게 되더라도 한 몇 분이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충전 속도가 정말 느린 것들은 뭐 몇 시간, 뭐 몇십 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전기차의 경우에 그 시간들 자체가 굉장히 아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 자체도 뭐 길지도 않고, 그리고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차 충전소에 막 트럭들 막 줄 서 있고 뭐 파킹되어 있고 주차되어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이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뭘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죠?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이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왔었는데, 하지만 이 양극재 소재 변화를 통한 이 배터리 성능 향상은 이제는 좀 한계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주행거리는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가 또 다른 이 배터리 소재인 뭐죠? 바로 음극재입니다. 이 음극재에 주도하고 주목하고, 이 음극재보다 리튬이온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음극재의 새로운 소재로 이 실리콘이 주목을 받고 있죠. 과거에서부터 계속 실리콘은 주목을 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상용화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현 시점 유일하게 이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차트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극재 소재를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이제 흑연이었죠. 흑연에서 흑연과 인조흑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런 흑연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 뭐예요? 이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듯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탈중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연보다는 실리콘 음극재의 기술 개발이 현재 압도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실리콘 음극재도 장점과 단점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장점은 이 흑연은 이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극할 물질 부피를 줄일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양극재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이 에너지 밀도 자체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리콘 음극재의 단위 에너지 용량은 흑연보다 약 10배가량 높은 상황이고,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이 흑연계 음극재보다 고용량, 고출력 성능을 지녔다는 의미,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급속 충전 설계 자체도 좀 쉬워지고요. 친환경 소재이고 지구상에 풍부하게 이제 존재해서 경제적인 소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점으로는 팽창한 음극이 방전할 때 이전과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부피 팽창, 이 스웰링 형상이 흑연 음극재보다 30배에서 40배 정도 심해서 폭발 위험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충전 시에 4배가량 이 팽창함에 따라서 충방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결국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라는 등, 이런 수명이 좀 짧아진다라는 등 이런 리스크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리콘 음극할 물질을 기존 흑연계 소재와 뭐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탄소 나노튜브를 섞어서 사용을 한다라던가, 뭐 실리콘의 부피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될수록 실리콘 음극재의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관련주들은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화실리콘 계열 같은 경우는 포스코그룹의 이 자회사인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 탄소복합체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로는 현재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을 25년도 2만 톤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SK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인 얼티머스와 넥세온을 통해서 저함량 실리콘 음극재와 그리고 고함량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현재 이 실리콘 탄소복합체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퓨어 실리콘인데, 이 퓨어 실리콘은 다른 게 이제 혼합이 된 게 아닌 100%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음극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퓨어 실리콘 계열은 현재 LG화학 쪽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만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별도로 이제 뭐 SK그룹과 뭐 LNF 그리고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이 음극재를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극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로 이제 바꿔가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현재는 이 가운데 캐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 캐즘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쵸? 그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부분들이 뭐 인프라라던가 충전 속도,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가격적인 측면도 사실 현재 저가 배터리를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남는 것은 무엇이죠? 충전 속도죠. 충전 속도. 충전 속도 부분이 남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던가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고 현재 주가의 흐름을 아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고가 부분과 이 바닥 구간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 이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뭔가 추세 전환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10만원 가격선, 피겨라운드 금액이죠. 이 10만원 가격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리포트가 발간이 된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이 한 차례 강하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지수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단에 지금 10만원에서 11만원 선에서 그리고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이 해당 가격에서 매물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거래대금이 좀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소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밴드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전에 과거에 이탈하지 않았었던 가격대들을 지지 구간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원 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뭐 외국인 쪽에서 사실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물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20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0일 매수세 기준입니다. 그리고 메릴 린치 쪽에서 6만 주, 그리고 UBS 증권 4만 주, 그리고 JP 모건에서 4만 2천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쉽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수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자체가 지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과연 매도를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고 저도 이제 더블 체크를 하면서 특이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따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주전자재로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